네,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머니앤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포춘코리아의 한정현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아,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집에서 이제 차례를 차례. 모시기 때문에 아, 집에서 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일이 좀 많으셨긴 했겠네요. 많죠. 그렇죠. 저도 이제 형제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일당 얘기하셨는데 네. 저 같으면 하루에 한 25만 원 정도는 후하신데요. 네, 그렇죠. 왜냐면 뭐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네. 그저 작업반장은 보통 한 25만 원 받더라고요. 아, 작업반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 예. 정도는 저도 멋진 남편이신데요. 주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일을 좀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아, 네. 설거지. 설거지 하는 것만 해도 큰, 보탬이 그렇죠. 되긴 하는데, 네. 예. 우리 남편 설거지 하라 그러면 꼭 하나씩 깨요. 그래서 안 시키시죠? 자식이는 안 시키냐. 뭐 일부러 그러는 거.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네요. 아, 저영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식구들이랑 그냥 밥이나 먹고 네.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네.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아, 이렇게 숨어지- 또, 네, 싱글분들은 스트레스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결혼하냐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한 3년 전까지는 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용히 지내다 왔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약간 슬프긴 한데 할 수 없죠. 예. 약간 슬프긴 하나, 그래도 마음은 편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경제에 관한 얘기 나눠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표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그 아마 이번 명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은퇴를 앞둔 분들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느냐. 뭐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한 3시간 정도 시간 동안 노후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노후자금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돈 벌 그렇죠. 나이에는 아이들한테 드는 돈이 또 한참 네. 들어가기 때문에 모아놓을 것이 없고 그렇죠. 예. 애들 뭐 시집 장가 보낸다 그러면은 보내고 나면 정말 빈껍데기만 남는 맞아요. 예전부터 좀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10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 이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뭐 노후 자금이라는 얘기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보통 한 10년 정도만 살다 보면 그냥 가시니까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은퇴 기간도 좀 길었죠. 네. 아니, 회사 다니는 기간도 길었죠. 그렇죠. 회사는 네. 정년도 길고 그렇죠. 대신 그 평균 수명은 또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도 없는 데다가 또 지금처럼 또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죠 그때는. 맞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뭐 학원 다니거나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과외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못하겠잖아요. 못하게 했어요. 예. 여기서 또 시대가 나오나.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안 되는 세대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세대 그렇죠. 그 자녀들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정작 본인 노후는 전혀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 은퇴를 했는데 자식은 다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집은 한 채가 있어요. 네. 근데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산을 보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현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한 3,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2천만 원 갖고는 뭐 1년도 못 사는 그런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연금이면 그 집을 이용한 그렇죠. 노후자금 마련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집은 하나 갖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도저히 뭐 돈 구할 여력이 없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내 집을 담보로 돈을 조금씩 이렇게 연금을 다 쓰는 겁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근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뭐냐면 부부가 둘 다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연하랑 같이 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참 기다리겠죠. 아. 그러니까 둘 다 아. 만 60세 이상이 네. 넘어야 되고 네. 1주택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네. 그 지금 시가로 9억 원 이하. 아. 9억 원 이하여만 되고 네. 담보대출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다른 대출은 조금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죠. 주택에 집에 관한 관한 대출이 예, 없으니까. 대출만 없으면 됩니다. 아, 다른 뭐 신용대출은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기지론의 경우는 집을 살 때 그 집을 그렇죠. 잡힌다고 표현을 예. 하죠. 그걸 이제 잡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데 이거는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네. 돈을 찾아 쓰는 찾아 거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집값만큼 이게 다 쓸 수 있는 건지 아마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많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 건수가 네.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거의 뭐 300건에 입회할 정도로 아, 항상 매달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제 좀 알려지면서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집값이 만약에 9억 원이라고 해도 네. 그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 최고입니다. 아, 9억 원이라고 해도 그렇죠. 시세가 9억이라 해도 예. 최대 5억까지만 5억까지. 할 수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집을 사는데 네. 내가 이 집이 한 뭐 5억짜리인데 내가 연금 받은 게 한 2억, 3억밖에 안 된다. 네. 그러고 다 죽었습니다. 사망했을 때 그 네. 남은 돈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그 집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합니다. 네. 청산을 하고 그동안 받은 연금 빼고 네. 남은 돈은 유족한테 돌려주는 거죠. 아, 예.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집값은 한 5억인데 네. 너무 오래 살아갖고 네. 뭐 월 배 이상을. 이상으로 계속 받고 네.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럴 때는 또 걱정이 되잖아요. 또 네.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놓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값에 구애받지 않고 네. 집값이 5억이라도 네. 내가 뭐 오래만 살 수 있다면 뭐 10억 이상으로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거를 담보로 해서요? 예,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받는 겁니다. 아, 그럼 네. 나머지 금액은 그냥 나라에서 대주는 예, 건가요?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 예. 괜찮겠네요. 맞아요. 괜찮은 것 네. 같은데 예. 주택연금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생활비로 주로 쓰잖아요. 예, 예. 그럼 매달 받을 수도 있고 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아니, 그게 매달 궁금하거든요. 받는 겁니다. 매달. 매달 무조건. 받는 거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정액형이 있고 네. 증가형이 있고 감소형이 있습니다. 아. 정액형은 뭐냐면 일정 금액을 매달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 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음. 지금도 100만 원, 10년 뒤에도 100만 원. 네. 네. 그리고 증가형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네. 매년 3%씩 올라갑니다. 아. 내가 오늘 10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 103만 원. 아. 그 다음 년에 또 3%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네. 갈수록 좀 많이 받겠죠. 네. 3%씩 올라가니까. 반대로 감소형은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반대로 3%씩 줄어드는 겁니다. 갈수록. 근데 많이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적게 받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네, 있을 것 같은데? 줄어드는? 네, 줄어들게 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그 생활비 같은 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아, 나중에 나이가 되면 들수록 덜 이게 들. 덜 들 거라 예상해서 지금 네. 당장 좀 더 받고 아. 갈수록 좀 적게 받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네. 사시다 보면 오히려 지금 쓸 일이 더 많은데 그렇죠, 뭐 그렇죠. 앞으로야 뭐 관리비나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받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정액이나 증가나 감소형은 초반에 자신이 설정을 예, 할 수가 설정하는 있나요? 겁니다. 네. 설정하고 또 궁금해하는 게 네. 그럼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집이 있다 그러면. 예. 예를 들면 1억짜리 집 있다. 네. 이 시세가 한 1억 정도 된다. 네. 그럼 이게 나이를 몇 살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좀 틀립니다. 네. 기준을 제가 60세와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억짜리 집이라 그러면 60세부터 받게 되면 매달 23만 원씩. 23만 원. 네. 아. 65세부터 받게 되면 28만 원씩. 1억일 때. 네. 3억일 때는 60세에서 받기 시작하면 70만 원. 65세부터 받으면 8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내가 65세부터 받는다. 그럼 매달 그럼 86만 원 정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집값은 뭐 5억 정도인데 나는 한 3억 정도로 설정해서 그 안에서 돈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설정한 다음에는 건넬 네.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집 한 채 뿐인데 네. 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목돈 필요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디가 아프거나 네. 뭐 자식이 뭐 결혼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수시 인출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집값의 30%까지는 네. 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시에 뺄 수가 있는 네, 돈이 네, 그 네. 수시 인출금 제도인데 가장 많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내가 매달 이렇게 생활비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큰 돈 필요하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수시 인출금 제도로 30%로
30% 선에서 제가 뺄 수가 있고 네. 내가 집값이 뭐 5억인데 3억만 설정하겠다. 네. 이건 안 되고 수시 인출금 제도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아, 5억인데 3억만 설정하는 건 안 되고 네. 집값이 시세에 따라서 맥심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설정이 다 돼야 되는 예. 거군요. 아.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예. 뺄 수 있을 때. 아. 또 궁금한 게요. 이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그 주택이 지금 담보로 예.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주택을 전세를 또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아마 네. 그 악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다가 주택연금을 내가 매달 받아먹고 그래도 이걸 또 세를 넣는 거예요. 세를 넣으면 그 세가 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전세를 놓는 건 전세로는 안 돼요. 본인이 대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데 아. 세를 놓는 건 예, 안 세를 되는 놓는 건 안 거죠? 되는데 가능한 네. 건 있습니다. 월세는 됩니다. 아. 월세는 되는데 네. 보증금을 받으면 안 돼요. 아,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보증금 있는 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보증 월세는 가능한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이제 다른 데다 월세를 받으시고 이 연금을 같이 받으셔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죠. 해석이 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대충 우리가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아, 네. 달에, 한 달에. 매달 네. 2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보통 국민연금 받는 게 지금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에서 100 정도 네. 이렇게 되고 내가 한 3억이나 한번 3, 4억짜리 집이 한 채 있다. 네. 요걸로 해서 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충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짜리 생활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 그거는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는 거죠. 아. 음. 그럼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이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집을 중간에 정말 큰일이 생겨서 음.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될 일이다 한다면은 경매에 붙여져서 그때까지 지급했던 돈은 제외하고 역시 나머지 돈만 그 주인에게 지불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중간에 만약에- 나 팔고 싶어요. 네. 팔아도 됩니다. 예. 팔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받았던 거를 다 갚으면 돼요. 아, 갚아야 되는 네, 거군요. 다 갚아야 돼요. 갚고. 그동안 뭐 설정했던 수수료라든가 뭐 네네. 모든 것 내가 받은 연금 예, 예. 다 갚은 다음에 네. 팔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팔 때는 원래 그 돈으로 그 시세대로 팔고 그 받은 거에서 갚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 예. 그 경매라는 것은 네. 그 사망하셨을 사망했을 때 예. 그때는 나라가 잡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경매를 처분을 해갖고 네.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 유저가 돌려주고 아. 없으면 그냥 많은 걸로 아,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주인이 계실 경우에는 방법이 또 일단 팔고 나서 팔고. 네. 그걸 다 갚아야 되는 네네. 상황이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요. 네. 이 집 팔고 저 집으로. 아,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해지하고 여기다 다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이사를 가는 집에서도 가격이 그러면 틀려지면 설정 자체가 또 새롭게 다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또 바뀌는 거죠. 이전은 됩니다. 아, 이전은 근데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 동안에 받았던 거는 또 갚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건 아마 복잡한데 아마 거긴 해당 기관에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문의를 해봐야 되고. 아, 예.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이관이 된다더라고요. 이관이 되고. 아, 네네. 그래요? 네. 특별하게 뭐 시세가 크게 차지 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어떠세요, 정윤 기자? 쭉 들어보셨는데. 관심이 좀 생기세요? 뭐 일단 아직 좀 먼 아니, 얘기긴 부모님을 하지만 위해서라도. 뭐. 그건 제가 아직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 노후에 대한 네. 관심은 항상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미국처럼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이제 남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내가 이제 베팅하는 식의 네네. 약간 네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네. 노후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더 다 많아질 똑같지 수 않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또 이 아까 가입 조건에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약간 60세 이상이 동시에 두 돼야 분이 다. 되니까요. 예. 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부가 동시에 예. 가입을 할 때 또 주의사항 그 밖에 있다면 좀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이런 경우가 네. 있는데요. 보면 요새도 많은데 공동명의로 산 경우가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공동명의로. 많죠. 네. 공동명의 할 때 집은 나누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좀 많다 그러면 그쪽이 계약자가 되고 적은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있을 때 나 혼자만 몰래 신청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같이 연대 보증을 네네. 쓰고 네. 또 살다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아, 예. 나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유가족한테 그 승계가 넘어가- 되는데 네. 네. 이혼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음. 만약 같이 살
같이 이혼하기 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되고 네. 또 반대로 또 재혼한 경우가 있겠죠. 네. 혼자 살아서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네. 이분하고 제가 재혼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재혼한 사람한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아. 예, 안 되고 또 공동명의가 이제 부부도 있겠지만 형제지간도 있을 수 있고 네. 자녀와도 네.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건 신청이 안 됩니다. 아, 그런 경우. 부부일 경우에. 부부만 가능합니다. 아, 참고하셔갖고 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노후자금 마련은 정말 핫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네. 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노후자금 마련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